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국민대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그 새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이제 확정 발표를 하면서 그 모집 요강 맨 뒤편에 이제 보면은 수시 모집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를 했습니다. 별도의 표로 좀 기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에 입결을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이제 게재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입결하고 좀 다르게 이제 별도의 내용으로 이제 좀 더 추가해서 들어갈 부분들은 좀 더 들어가고, 네, 이제 별도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이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만, 아직 정시 모집 결과는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시 모집 결과만 가지고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 같은 경우에 올해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 입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하나하나씩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전형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먼저 좀 살펴볼 건데,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 방법 자체가 교과 성적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쓰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2025학년도 기준이죠. 2025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인문과 자연 쪽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해서 이 네 개 과목 중 2합 5등급 이내를 충족하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탐. 그래서 요거 상위 한 개 과목 이제 선택을 해서 이 중에 2합 6등급을 이제 충족해야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6학년도 이제 올해죠. 올해 2026학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좀 변화가 좀 생겨서 계열 상관없이 지정 과목도 없고요. 그래서 국수영탐,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이고 이 국수영탐 중에서 2합 6등급 이내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2합 6등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합산 등급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인문 같은 경우에는 2합 5등급에서 2합 6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입결이 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물론 이제 뭐 무한정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대랑 비슷한 이제 라인에 있는 뭐 숭실대라든지 이런 학교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합 6등급 정도 내외 수준으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장 국민대 같은 경우에 인문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점수대가 조금은 더 입결 자체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게 되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지금 현재도 2합 5등급으로 설정을 해놨을 때도 사실 이제 그 등급 자체가 합격생들의 등급 자체가 낮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2점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점 초반대에서 1점대까지 극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약간의 소폭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지원하셔야 된다. 그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합산 등급 자체는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다만 탐구 영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전 연도에 과탐 한 과목을 반영을 했었는 거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없이 지정 과목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일단 부담은 좀 줄었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탐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내용들을 반드시 꼭
좀 체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전략을 세울지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영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 같은 경우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래서 인문 쪽하고 자연 쪽이 사회 과목인지 과학 과목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비교하겠지만 최소한 2026학년도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보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 이 점을 좀 놓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부 교과전형 지금 살펴보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씩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모집 단위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금 모집 인원 자체가 증가했다는 점. 요 부분들은 앞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라고 하는 측면을 일정 정도 조금 상쇄시켜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한정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 하나가 모집 인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했다는 것이 좀 특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국민대 2026학년도 전형을 보시면 이제 좀 이해하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학종 자체를 두 개 전형으로 조금 분할을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2026학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 하나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폐지. 자, 그래서 2025학년도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모집했던 인원이 대략 한 몇 명 정도 됐었냐면 한 369명 정도를 총 모집을 했었는데 이 인원이 폐지가 되면서 이 369명의 일부가 교과 전형 쪽으로도 흘러 들어왔습니다. 자, 다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가 된 대신에 이건 어차피 이제 뭐 입결을 설명할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올해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논술 전형이 신설. 자,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몇 명을 선발하냐면 226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369명을 모집을 했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없어지고 논술 전형이 신설됨으로써 369명 중에 226명이 그냥 우리가 단순 수치로 계산을 하면 논술 전형으로 새롭게 모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143명 정도 지금 남는 잉여 인원이 생기는데 그 인원들이 뭐 전형을 달리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작년에 한참 이제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모았었던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들이 올해 이제 조금 더 확대 모집을 하게 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이원화해가지고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전년 대비 모집 인원이 좀 증가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어차피 설명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논술 전형은 논술 100%로 모집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 기준인 국수형 탐중 2합 6등급과 동일하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뭐 만약에 국민대에서 모의 논술을 하게 된다면 국민대 논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네, 모의 논술 같은 경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흐름들을 좀 먼저 논술 출제 유형을 파악하시는 게 일단 좀 중요하겠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두 개 년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입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 대비 또 2025학년도에 모집 단위가 변경된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 한국 어문학부 인문 쪽부터 좀 먼저 살펴보면 국문 전공 같은 경우가 2024학년도에 평균 등급이 2.15,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 2.34등급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모집 인원이 약간 이제 좀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급 자체가 좀 평균 등급은 하락했다. 제가 그 앞서서 수시 모집 요강, 그러니까 국민대 지금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수시 모집 요강 맨 뒤편을 보면 이제 수시 모집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그 요강에 나와 있는 수시 모집 결과는 여기 이제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 최고점하고 그 다음에 평균점하고 그 다음에 최저점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모집 요강을 좀 참고해 보셔도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최고 성적과 최저 성적은 좀 빼고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두 개 년도를 지금 비교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문 전공 같은 경우 지금 평균 등급이 2.15에서 2.34로 네, 요렇게 이제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한국어 전공 같은 경우는 전년도 2.5에서 2025학년도에는 2.59로 네, 큰 차이 없이 평균 등급은 비슷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뭐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2명으로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요 부분들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만 비교해 본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2.59 정도 그러니까 이전 년 2024학년도에도 2명 그다음에 2025학년도에도 2명을 모집을 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적이 2.59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문학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학부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평균이 2.11에서 2025학년도 2.08로 네, 일단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니니까 뭐 비슷한 수준에서 점수대가 좀 유지가 되었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어차피 국민대나 숭실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중복 지원하는 그러니까 세종대까지도 한번 염두에 둔다면 중복 지원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 국민대 자료만 좀 살펴보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이 국민대하고 비슷한 라인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입결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들과 반드시 꼭 비교해 보시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대 학생들이 합격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학부 중국 어문 전공, 그 다음에 중국 전경 전공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문 전공 같은 경우는 2.26에서 2.54로 그 다음에 중국 전경 전공 같은 경우는 2.24에서 2.66으로 각각 중국 학부는 두 개 모집단이 모두 다 네, 전년 대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중국 전경 전공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중국 어문 전공으로만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모집 인원이 좀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7명이었는데 지금 2026학년도가 지금 16명으로 됐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한국역사학과입니다. 자, 2.62에서 2.37로 네, 소폭 상승했습니다. 모집 인원 자체가 지금 9명으로 적은 인원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평균이 지금 좀 상승했고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한 명 더 증원이 돼서 10명을 모집을 합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입결은 한 2.4 정도 내외에서 평균 등급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과는 2.19에서 2.13으로 네, 그렇게 해서 그 평균 등급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됐고 행정학과도 역시 인원 자체는 지금 전년 대비 지금 5명이 지금 더 늘어서 일단 이제 입결 자체가 뭐 더 많이 늘었으니까 입결이 더 떨어진다라고 하기에는 뭐 선호도가 이제 높은 학과이니까 안 돼도 한 2.2 정도 내외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정치외교도 지금 2.14에서 2.11로 사회과학 계열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등급을 좀 보이고 있고요. 사회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2.2 정도를 유지하면서 대체적으로 사회과학 계열은 2.1에서 2.2 정도의 평균 성적을 보여주었다. 네, 요 흐름들은 계속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어 광고학부, 미디어 전공과 광고 홍보학 전공은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굉장히 높았었죠. 1.88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2025학년도에 2.67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도 2.06에서 2.32로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뭐 모집 인원 자체는 지금 큰 변화 없거든요. 2026학년도에도. 따라서, 일단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 워낙 선호도가 좀 높은, 그 모집단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사회과학 계열인 뭐 정치외교나 행정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충분히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써야 된다. 그 상승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대략 한
0에서 한 2.1 정도 내외선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관공부학도 2.32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평균 등급으로만 따지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학과는 2.66에서 2.11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2.5등급 밑으로 떨어졌던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상당히 높게 끌어올려서 2점 초반대까지 지금 끌어올렸고요. 심지어 모집 인원이 더 증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결 자체가 많이 뛰었다는 것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학과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더 올라갈까 떨어질까? 더 올라가기는 쉽진 않겠지만 뭐 떨어진다고 해도 2.5 밑으로 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돼도 한 2.2, 2.3 정도 내외에서 우리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 같은 경우에 2.31에서 2.36으로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동아시아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 새로운 모집 단위가 좀 생겼는데, 이제 2026학년도에 4명을 모집하는 모집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시아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자전입니다. 자전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형 2에 해당이 되는 자전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국제학부에 들어가면 해당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전공을 지금 선택할 수 있냐면 전공이 많지는 않습니다. 학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과대학 자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학부 체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전공이 일본학 전공하고 그 다음에 중국학 전공, 요렇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교과 전형으로 지금 4명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지역학이나 어문 계열 같은 경우를 한번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올해 이제 처음 선발하는 측면도 있고 뭐 이전에 이제 그 비슷한 유형의 이제 학과들인 중국 학부나 일본 학과 정도를 한번 좀 감안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새로 신설된 동아시아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글쎄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이 돼야지 좀 지원이 가능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한 2.3 정도 내외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시려면 한 2.3 정도 내외선은 바라보고 좀 지원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내용이 지금 일본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3 정도 내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학과가 올해 이제 별도로 모집을 하지 않는 걸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학과 같은 경우 동아시아 국제학부 같은 경우 2.3 정도 내외선을 바라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법학부입니다. 법학부는 이전 연도 2.11에서 2.15로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요. 다만 법학부는 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해서 올해도 조금 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이 법학부도 자전 유형 2에 들어가더라고요. 자전 유형 2.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전공이 그러니까 공법학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법학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자전 유형이다.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학과는 2.05에서 2.39. 이제 2.39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낮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제학과는 좀 더 점수가 오를 걸 염두에 두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집 인원 자체가 지금 거의 더블 정도 지금 이상 증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결 자체는 약간 상승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요 경제학과 쓸 때는 그 점 조금만 좀 감안해서 써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승률이라 가능성을 없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국제통상학과는 2.15에서 2.3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이 2.72, 2024학년도가 상당히 좀 낮게 나왔었죠. 그래서 2025학년도 2.08로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회복했다. 모집 인원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점 초반대 정도 형성했는데 이 부분은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끌고 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정보는 이제 2026학년도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따로 인문 쪽에서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 이제 입문 모집단인데, 이전 연도 2.66에서 2.08로 역시 경영 전공하고 동일하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좀 보고 갈게요. 자, 신소재공학부, 에너지 모빌리티 재료 전공인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에, 2024학년도에 기계금속 재료 전공이라고 하는 요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신설된 모집 단위로 에너지 모빌리티 재료 전공인, 새로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올해도 지금 TO는 2016학년도에도 16명 TO가 있고요. 2025학년도 기준 2.24, 그 다음에 2024학년도 기금속 재료 전공으로 모집을 했을 때 2.1이었으니까 뭐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네, 입결 자체가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았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 전자화학재료 전공 같은 경우는 1.97에서 1.87로 네, 1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점수도 1.97로 상당히 높았는데 2025학년도에는 그보다도 0.1등급이 더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입결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거보다 더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모집 인원도 3명 정도 좀 증가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다는 점, 이런 점들 감안하면 뭐 1.9 정도 내외에서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기계공학부 이제 교과 전형 입결 도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공학부는 2024학년도 2.19에서 2025학년도 2.07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을 더 끌어올렸고요. 모집 인원은 2025학년도, 2026학년도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부도 지금 거의 보면 2.1 정도 내외선에 평균 등급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건설 시스템 공학부가 2.31에서 2.16으로 네,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2016학년도에 따로 모집은 안 하니까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부 전공이 2.44에서 2.1로, 지능형 ICT 융합 전공이 2.46에서 2.15로, 그러니까 둘 다 이전 연도 2024학년도에 2.4 정도 내외에서 이제 2.1 정도까지 지금 올랐으니까 뭐 그 제가 볼 때 이제 학과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보면 2.4가 조금 낮게 보일 정도였기 때문에 최소한 2.1 정도 내외에서는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최소한 여기 학부 쓸 때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모빌리티 전력 전자 융합 전공 같은 경우는 1.96. 네, 그러니까 지금 1점대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이나 ICT 융합 전공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확률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능전자공학 전공은 이제 2025, 2026 모집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요건 이제 배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부 1.98에서 2.2로 네, 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인공지능학부 같은 경우는 2.18에서 1.98.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요 인공지능 관련된 학부들의 점수를 좀 그 추이를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공학이나 요런 이제 학과들에 조금 가려져서 생각보다 그렇게 입결이 튀는 그런 성향이 잘 안 나타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직접 전공하신 이제 전공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컴퓨터공학 쪽이 좀 입결이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사 효과를 인공지능학부가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공지능학부는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는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느낌이고, 네, 인공지능학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충분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은 1.9. 그러니까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학과, 자동차 IT 융합 공학,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도 지금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에 다 포함되어 있는 모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도 자전 유형 2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 올해 이제 33명을 선발하는데 여기 합격을 하게 되면 요 전공들 자동차공학, 자동차 IT융합, 미래 모빌리티 학과 이 중에서 결론적으로 한 개의 전공을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은 1.95. 이전 연도 이제 개별 학과들로 모집을 했었을 때 보면은 뭐 자동차 공학이 2.07, 그다음에 IT 융합이 1.79, 미래 모빌리티가 2.17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얼추 비슷한 평균치 정도는 나온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 정도 내외 선이 네, 이제 입결 선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뭐 자동차 학과 자체에 대한 국민대 선호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림환경 시스템이 2.21에서 2.0으로, 그 다음에 임산생명공학이 3.06에서 2.13으로, 뭐 엄청 올라갔네요. 3.06에서 2.13까지. 그러니까, 3.06이라고 하는 2024년도 입결이 좀 낮게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낮게 보이는 건 사실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네, 일단 상승폭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노전자 물리 같은 경우는 2.21에서 2.36으로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응용화학, 나노소재 전공과 바이오 의학 전공은 네, 2점 초반대 정도를 유지했고, 특히 바이오 의학 전공은 1.47 정도까지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좀 높은 입결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바이오 의학 전공 같은 경우 그 국민대에서 공개했던 입결을 보면요. 최고 점수가 1점 내신 1.07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 점수가 1.6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연도 2024학년도에 비하면은 전체 최저점 자체가 평균점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최저점이 1.65 그 다음에 최고점이 1.07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분들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식품영양은 1.93에서 2.49로 좀 추락은 했습니다. 뭐 일종의 조정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2.49는 그래도 최근 식품영양 쪽에 대한 선호도를 한번 감안해보면 2.49보다는 2026학년도에 조금 더 높아질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2.2 정도 내외 선까지 가지 않을까. 이거보다도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보보안 암호수학학과는 2.16에서 1.95로, 네, 1점대로 또 더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융합바이오공학, 이전에 이제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가 이제 모집 단위가 이제 변경이 됐는데, 기존 1.83에서 2.22로, 네, 점수가 소폭이라고 하기에는 좀 크네요. 네, 평균 점수는 일단 제법 떨어졌습니다. 0.4 정도 지금 떨어졌으니까 적게 떨어진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요 중간값 정도 어딘가에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안정적으로 가려면 한 2.0 정도 내외, 네, 요 정도는 일단 설정하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1.92에서 2.29로 네, 역시 점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건축학부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들마다 이제 그 강점이 있는 대학들도 있고 또 아닌 대학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대 건축학부는 네, 점수대가 조금 소폭 하락이긴 했어도 공대 평균치보다는 그래도 평균치에 거의 가깝거나 조금 더 높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요 부분들 좀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전입니다. 자전이 이제 새롭게 모집했던 단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좀 신설이 된 것들이, 2026학년도 기준으로 지금 자유전공 A 신설이고요. 자유전공 B도 신설이고요. 사실 미래융합전공 A, 미래융합전공 B도 다 신설은 맞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도 뽑았을 때는 어떻게 뽑았냐면 미래융합전공만 전년도에는 미래융합전공만 인문과 자연 분할 모집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올해 A하고 B로 이제 모집 단위를 이원화시켰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A는 보통 인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건 자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인문 쪽이라고 본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유전공 A에 합격한 친구들이 인문 쪽 모집 단위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이 전공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전에 유형 1로
학교가 특별히 제한하는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과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A하고 B로 나눠 놓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반영 교과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전공 A 쪽 같은 경우는 인문 쪽에 해당되는 교과목인 국영, 수, 사를 반영하는 거고요. 자연 쪽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국영, 수, 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는 그거는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년도 인문과 자연으로 분할 모집을 했었던 미래융합전공 같은 경우에 입결 자체가 지금 2.09, 2.02로 2점 극초반대에 나왔다.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네, 요 2점대 극초반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1점대 학생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미래융합전공 인문 같은 경우에 최고점은 1.17까지 나왔었고 최저점이 2.42등급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67이 최고점이었고 최저점이 2.36까지 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점, 최저점을 배제한다면 기본적으로 2점 극초반대 정도 또는 1점 후반대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이 자전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고무적인 소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 미래융합전공의 모집 인원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 A, B로 나눠진 이 전공들은 신설되면서 아예 모집 인원이 각각 30명씩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자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혜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은 일단 교과 전형은 얼추 살펴봤으니까 전반적으로 교과 전형 그래서 성적이 뭐 인문 같은 경우나 문과 같은 인문이나 자연 같은 경우에 뭐 모집 단위별로 좀 다르긴 했지만 뭐 인문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편하게 안정적으로 가려면 한 2.1에서 2.2 정도 조금 낮게 나오는 데가 한 2.3 정도 내외인데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그보다는 네. 모집 단위별로 합격자 평균 등급의 편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보셨던 뭐 바이오 의학 전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수가 좀 높았던 반면에 뭐 오히려 이제 뭐 식품 영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결과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집 단위별로는 생각보다 편차가 좀 있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지원하고 싶으면 2.0에서 한 2.1, 2.2 정도 네. 인문 쪽보다는 한 0.2 정도는 평균 등급이 좀 높게 설정을 하시면은 얼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대한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축이 또 하나의 축이었던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가 되면서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도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모집 인원이 조금씩은 증가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모집 인원이 좀 증가했다는 건 약간 좀 고무적인 소식이다. 다만 올해 최대의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악재 중에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고3 수험생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겠죠. 자, 어쨌든 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원자 수의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3배수를 모집해서 서류 100%로 평가를 하게 되고, 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 30%는 뭐 높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제 비중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 수준이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종에서 면접에 대한 변별 요소는 상당히 중요한 편이다, 높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결과치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이제 입결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그 국어국문학 전공 같은 경우에 2.97에서 2.76으로 왔는데, 제가, 참 그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가야죠. 학종 자체는 기본적으로 양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여기서 나와 있는 학생부의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를 따져보면은 그냥 뭐 지원하는데 우리가 참고선 정도로는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다양한 유형의 학교, 다양한 유형의 생기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신 확보가 어려우니까 조금 낮은 내신 성적,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는 평균 등급보다도 낮은 내신 성적에서 충분히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평균 등급보다 조금 높은 내신 성적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 확률을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른 대학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2.97에서 2.76인데 요 해당되는 지금 전공 같은 경우에 그 국민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는 이 그 합격자들의 내신 지원 합격자들의 그 성적 분포대도 좀 공개를 하는데 사실 2.76 정도는 편차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낮게 형성되어 있는 등급이 한 3점 초반대 등급이었던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2.7 등급 정도에서 거의 이제 유지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문 쪽 지원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 일반고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최소한은 2.6 정도 내외선, 그 정도는 이제 좀 나와줘야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그것도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절대적이진 않고 생기부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한국어 전공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모집을 하지 않았었는데, 네, 올해 이제 2명 신설 모집이 있으니까, 네, 요것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3.2에서 3.67. 자, 이제 뭐 제가 어문 계열 같은 경우 제2외국어 관련된 또는 외국어 계열 관련된 학과들이 상대적으로 좀 평균 등급이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문하고 비교해봐도 지금 외국어 계열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되어 있죠. 심지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원했던 학생 중에서 최저점이 5점 후반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문학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4등급 후반에서 5등급 초반. 뭐, 이 정도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왜 이렇게 평균 등급이 낮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원하셔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외고나 국제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의하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어떤 성적대의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느냐를 보면, 영문학부 같은 경우는 학종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등급대에 분포하고 있었던 게 3.0 내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점 후반대에서 3.0 정도 사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일반고의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중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돼도 2점 후반대에서 3.0 정도 사이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역사학과 2.69에서 2.8로 소폭 하락했는데 뭐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과가 2.5에서 2.63 정도 역시 비슷하게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외교가 2.67에서 2.77로 조금 더 떨어졌는데 최저점이 지금 정치외교 같은 경우에 4점 초반, 4점 중반대 정도가 마지막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평균이 떨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한 2.5 정도 내외 선에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한 케이스가 많았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학과가 2.58에서 2.68, 그 다음에 미디어 전공이 2.39에서 2.46, 광고홍보가 3.11에서 2.82로, 네, 광고홍보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고, 나머지 학부들은, 비슷하게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평균점에서 편차 없이 비슷하게 등급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면, 뭐,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4 정도 내외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0.4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0.3에서 0.4면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2.3에서 한 3.0 정도까지 네 그렇게 이제 좀 지원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 학생들의 상당수가 많이 합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요거는 지원 흐름 정도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학과가 2.59에서 2.56으로 교육학과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유라시아학과가 3.52에서 3.87 역시 좀 낮게 형성되어 있죠, 점수가.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국제학부 아까 말씀드렸죠, 유형2에 해당하는 자전이다. 그래서 일본학과 그 다음에 중국학을 전공할 수 있는 유형2 자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본학, 중국학 이 중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선 이제 25명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학과가 지금 이제 2026학년도 모집 안 하고 동아시아 국제학부에서 모집하니까, 네, 요건 별도로 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어 계열이니까 상대적으로 등급 컷이 좀 낮게 나왔다. 네, 그런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학부는 2.71에서 그 다음에 4.36으로 네,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죠. 요번에 법학부 같은 경우 합격한 친구들이 좀 그 국민대에서 공개했던 입결치를 보면 되게 극명한 좀 차이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2점 후반대에서 3점 초반대 학생들이 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그룹은 대략 한 6등급을 전후로 하는 학생들 그룹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점 후반대에서 3점 초반대 한 그룹, 이게 한 그룹, 또 다른 한 무리의 합격생 구간들은 대략 한 5등급에서 6등급 정도까지의 사이에서의 또 한 그룹.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를 내니까 지금 4점대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네, 요 흐름은 글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5, 6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일 확률은 극히 좀 낮아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했나 보다. 네, 그렇게 그냥 좀 막연하게 좀 추론해 볼 수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과는 3.1에서 2.76으로 네, 소폭 상승했고요. 국제통상은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경영학 전공은 4.92에서 2.54까지 네, 점수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갔는데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제 4.9에서 2.54 요번에는 거의 편차 없이 2.5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학생들이 오밀조밀하게 좀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원 기준선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 전공이 5.25. 네, 역시 이것도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정보 입문 같은 경우가 3에서 2.99로 거의 편차 없이 발생했고요. 비슷했고. 그 다음에 경영정보학부 자연 같은 경우는 3.65에서 3으로 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좀 더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AI 빅데이터 융합경영 같은 경우 입문은 3.3에서 3.06, 자연은 2.63에서 2.64로 거의 편차 없이 비슷하게 2024학년도 입결과 비슷하게 형성되었다. 그렇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소재공학, 에너지 모빌리티 제도 전공은 네, 지금 2.68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다시 15명을 모집을 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3명이 더 증원이 된 상태니까 어쨌든 한 2.5 정도, 2.6 정도 내외 선에서 네, 일단 지원 여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금속 재료는 이제 더 이상 모집하지 않으니까 이건 패스하고 자, 그 다음에 전자화학 재료 전공은 네,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기공학 같은 경우가 2.98에서 3.31로 네, 조금 떨어졌고요. 건설 시스템은 네, 역시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어쨌든 3점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부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자공학은 네, 2.83에서 2.73 거의 편차 없었습니다. 자, 지능형 ICT 융합 전공도 편차 없이 3등급 초반대. 그
그다음에 모빌리티 전력 전자 융합 전공 2025학년도 신설된 모집 단위였었는데 네, 거긴 2.54로 네, 같은 전자공학부에 이제 해당되어 있던 다른 지능형 반도체 융합이나 지능형 ICT 융합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뭐 요 정도 편차라고 한다면 학종에선 면접이든 또는 학생부의 정성평가 영역이든 간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보지 마시고 그냥 중간치 정도 성적 한 2.5, 2.6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보시고 이제 지원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2.73에서 2.58.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3.16에서 2.73. 네, 뭐,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전, 유형, 2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3개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이 2026학년도에 20명 TO 있고요. 미래 모빌리티는 별도의 9명의 TO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이 전년도 2.66으로 네, 이제 입결이 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가 3.16 정도 네, 입결이 좀 형성이 됐었다.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림환경 시스템 공학이 2.59에서 2.79로, 임산생명 2.91에서 2.72, 나노전자 물리학이 2.96에서 2.84, 그 다음에 응용화학, 나노소재가 2.64에서 2.86, 바이오의학은 네, 여전히 높네요. 그죠? 학종에서 2점 초반대 나온다라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에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평균 입결 자체가 1점대 중반이었는데 네, 학종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그 흐름이 올해도 고스란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특히 이제 이 바이오 의학 같은 경우에, 그,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 그 내신 분포대를 보면, 학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점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점대 초반까지 오밀조밀하게 좀 몰려있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전략 수립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이 2.88에서 3.14, 정보보안 암호 수학이 2.87에서 2.78로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융합바이오가 2.64. 이전 연도 모집 단위 명칭은 좀 다르긴 했지만, 네,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건축학부, 네, 역시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예체능, 뭐, 워낙 이제 그 디자인 계열이 워낙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예체능 쪽, 이제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네, 대략적인 내신 성적 흐름 정도만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가 일단 그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국민대 지원하는 상당수의 수험생들 중에서 합격을 바라보려면 그래도 한 2.5에서 한 2.7 정도 사이, 그냥 일반고 기준입니다. 그 정도에서 좀 지원해야 된다는 거고, 물론 이제 특정 학과들 같은 경우에 입결이 더 높은 학과들은 당연히 2.5에서 2.7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내신 성적대에서 지원을 해야지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농어촌 학생 전형인데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볼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모집 방법이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 네, 그렇게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적습니다. 그리고 또 모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나온 평균 등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 큰 의미점을 갖기보다는 이 평균 등급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 그러니까 특히나 모집 인원이 적은 이런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원하실 때 특히 이제 우리가 꼭 고민해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게 경쟁률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합격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좀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쟁률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네, 수시 입결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입결을 좀 살펴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지금 폐지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해주는 이런 특징이 좀 보여졌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다시 리뷰를 한다면 논술 전형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점을 고민해봐야 되는데, 제가 뭐 다른 대학 논술 전형 리뷰도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높은 경쟁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얼마 정도 충족을 할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국민대 논술이 논술 100%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논술의 취지에 맞는 글을 잘 작성하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뭐 내년에 리뷰한다고 해도 사실 제가 언급할 내용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요 정도의 이제 입결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살펴보시고, 올해 이제 국민대에 어쨌든 적지 않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설된 모집 단위가 자전 쪽에서 조금 더 인원 파이가 커졌다는 것도 분명한 변화 중 하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는 것도,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논술은 사실 이제 뭐 그걸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다는 점 하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바로 올해 고3 숫자가 증원되었다는 거 하나, 그런 몇 가지 변수들 충분히 고민해 보면서 지원 전략을 잘 세워서 국민대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관련된 자료는 편집해서 저희 그 리테라 에듀 블로그에도 좀 업로드 해 놓을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자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은 뭐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화면에서 뭐 캡처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국민대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대학 입시 결과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